어느 저택에 방문하게 된 두 사람, 지그문트 사의 직원인 와츠와 로잘린 박사입니다. 지그문트 사는 의뢰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회사로서 의뢰인이 죽기 전 의뢰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약간의 조작을 통해 의뢰인이 바꾸고 싶은 과거를 수정해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저택에는 의뢰인의 부인인 소피아가 있었고 그녀는 지그문트사를 반기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와츠 박사는 능숙하게 기계를 세팅하고 의뢰인의 소원을 가족에게 묻지만 가족도 의뢰인의 소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종종 있어서 익숙했던 와츠 박사는 의뢰인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바보 와츠 박사는 의뢰인의 서류를 차에 두고 왔습니다. 와츠 박사는 기계 세팅을 마저 하기로 하고 로잘린 박사가 차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차를 뒤져봐도 서류는 없고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생각한 로잘린 박사는 사무실로 전화해서 동료인 윈터스 박사에게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윈터스 박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본인이 온다고 하고 이에 로잘린 박사는 서류만 보내줘도 괜찮다고 하지만 윈터스 박사가 완강히 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합니다. 한편 저택에 남은 와츠 박사는 집을 둘러보다가 의뢰인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초록색 수첩을 발견하고 수첩을 펴봤지만 내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와츠 박사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수첩을 챙기고 마침 로잘린 박사가 왔기에 다시 기계를 작동시키고 의뢰인의 기억을 확인하러 갑니다. 의뢰인 콜린을 기억 속에서 만나고 콜린의 기억을 확인하고 수정해서 콜린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콜린의 기억을 훑어보러 들어갑니다. 기념물을 이용하여 콜린의 기억을 확인하는 와츠와 로잘린. 최근 콜린이 지그문트사에 방문하여 의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콜린의 후회하는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지그문트사 직원. 한참을 고민하던 콜린은 최소한의 변화로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를 바랬고 가족과의 기억은 바꾸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모호한 콜린의 소원이었지만 기억을 더 보다 보면 소원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개물을 통해 과거로 갑니다. 조금 더 과거, 아들 애셔와 인사하는 의뢰인 콜린이 보입니다. 콜린은 결혼 안 한 아들이 신경 쓰이는지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만 아들은 이를 거절하고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던 콜린은 손주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부인 소피아와 대화하는 콜린. 소피아는 콜린이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아서 지그문트사를 통해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콜린의 행복을 위해 지그문트사에 의뢰하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 소피아에게 콜린은 지금도 행복하나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피아와 아들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매개체를 통해
조금 더 과거로 가려고 했지만 로잘리는 콜린의 기억 속에서 어떤 형체를 보게 됩니다. 형체를 확인하기 전 기계가 작동됐고 중간을 뛰어넘어 아주 어린 콜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본 둘은 당황하지만 일단 기억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어린 콜린은 부모님이 바빠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친구 없이 인형과 함께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린 콜린의 기억을 확인한 와츠와 로잘리는 다음 기억이 어디로 통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매개체를 통해 다음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나이 많은 콜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기장이었던 콜린의 마지막 운행날, 불안정하고 거칠게 착륙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콜린에게 착륙이 별로예요 라고 하고 이것은 콜린의 마음속에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억, 또다시 어린 시절 콜린으로 넘어갑니다. 어린 콜린은 첼로가 싫었지만 학교에서 첼로를 억지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개체를 통해 콜린의 기억을 계속 보던 와츠와 로잘린 박사는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처음 방문했던 과거를 보게 되고 이것을 본 로잘린 박사는 기억이 어지럽게 배열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규칙이 있음을 알아냅니다. 다음 기억은 다시 콜린의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던 페이라는 소꿉친구를 보게 됩니다. 콜린은 첫 친구가 생겨 기쁜지 방 침대에 누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억으로 넘어가자 부인 소피아의 마지막 연주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연주회의 기억이었으나 소피아의 연주회가 아닌 소피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연습 장면이 기억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통한 기억은 모든 기억을 보는 게 아닌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음 기억으로 갑니다. 그렇게 소꿉친구 페이와 지냈던 기억, 아들을 낳을 때 일한다고 부인의 곁에 못 있어줬던 후회의 기억, 항공조종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어린 콜린과 그의 곁에 있었던 페이, 소피아에게 프로포즈할 때 철자를 잘못 쓴 것, 그리고 페이와 함께 앉아 취업과 연애를 함께 고민했던 기억. 콜린의 기억을 대부분 확인한 와츠와 로잘린 박사는 의뢰인 콜린의 후회는 페이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밖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서류를 가져다 주기로 했던 동료 윈터스 박사가 왔습니다. 서류를 받기 위해 와츠 박사가 떠나고 로잘린 박사는 마저 둘러보기로 합니다. 서류를 받은 와츠 박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의뢰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와츠를 보던 윈터스는 와츠가 장치에서 안정화 장치만 제거한 것이 아닌 지그문트의 공식 기계도 아닌 것을 사용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에 와츠는 대수롭지 않게 윈터스 박사를 피해서 저택을 둘러보는데 저택에는
부인 소피아와 아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 보였고 콜린은 이 추억을 소중히 한 듯 했지만 어째서인지 둘러본 기억에서는 이런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의뢰자 콜린과 친하게 지냈던 포테이토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비밀 글씨를 써서 놀았고 비밀 글씨는 레몬즙으로 글을 써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열을 가하면 숨겨진 글씨가 보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정보를 얻고 콜린의 후회가 소꿉친구 페이라고 생각한 와츠 박사는 윈터스 박사에게 부탁해서 페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하는데 윈터스 박사는 페이에 대해 조사하고 머뭇거리면서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페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개인 신분을 확인해도 자료가 전혀 없고 심지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사했음에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페이가 실존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와츠는 서둘러 의뢰자 콜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러나 기억 속에는 로잘린이 없었습니다. 로잘린을 찾아 이곳저곳 둘러봤지만 로잘린 박사가 없었고 그런 와츠 박사 앞에 페이가 나타납니다. 페이는 힘을 써서 와츠 박사를 내쫓으려고 하고 미완성 인터페이스로 와츠 박사를 데려옵니다. 와츠 박사는 콜린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페이를 설득하지만 페이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는 계속해서 와츠 박사를 쫓아버리기 위해 힘을 쓰던 그때 사라졌던 로잘린 박사가 나타나고 페이를 제압합니다. 로잘린 박사는 외부로 나가 콜린의 뇌활동을 억제했고 페이의 정체에 대해 와츠 박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페이는 로잘린 박사를 피해 도망치고 그런 페이를 와츠 박사가 뒤쫓습니다. 그리고 와츠 박사는 페이의 힘을 따라해서 미완성 인터페이스로 페이를 데려오고 페이에게 콜린을 위해 본인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억을 따라오게 된 와츠 박사와 로잘린 박사. 콜린은 페이와 함께 있었고 숲속에 누워 대화합니다. 사실 페이는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내던 콜린의 상상 친구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을 살게 되며 콜린은 페이를 잊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인생의 모든 후회를 지울 수 있다는 지그문트사의 광고를 보고 후회 없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현실 속 사진이 아닌 본인이 현실에서 했었던 후회들과 페이가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것입니다. 콜린이 죽을 때가 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페이는 어서 본인을 지우라고 와츠 박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 페이에게 와츠 박사는 사라지는 것은 우리라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로잘린 박사에게 현실을 바꿔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는 능력, 지그문트의 능력은 이미 상상친구 페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며 페이만으로 의뢰인 콜린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그문트 사는 빠지는 게 낫다며 로잘린 박사를 설득해 페이를 남기고 와츠와 로잘린은 콜린의 기억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계 밖으로 나오자 콜린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의 부인 소피아가 콜린의 마지막을 배웅해 줍니다. 그런 소피아를 보던 와츠 박사는 콜린이 소중히 여겼던 녹색 수첩과 레몬의 비밀에 대해 소피아에게 알려주며 녹색 수첩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남편 콜린이 가족들에 대해 후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편 페이는 힘을 써서 콜린의 후회로 남은 인생에서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다시 상기시켜 행복했던 일생에 대해 추억하게 해줍니다. So if you left, I could go too. And everything you saw in me, that's what I wanted to be. Did I make it after all? All the grass on the other side, is it only greener in my mind? 그리고 나이 든 콜린에게 I'd 인사하는 still 페이. want it the same, because trading my yesterday. 페이는 콜린에게 후회하는 것이 있냐고 묻고, 콜린은 당연히 후회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페이는 웃으며 콜린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콜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소피아와 기억 속에서 소피아에게 인사하는 콜린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티라뇽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파인딩 파라다이스입니다. 프리버드 게임즈에서 개발하였고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투더문의 후속편이며 지그문트사의 와츠와 로잘린 박사가 직원으로 나오며 또 다른 의뢰인 콜린의 이야기입니다. 게임이지만 게임적인 요소보다는 스토리적인 요소가 강하며 3-4시간 정도 플레이 타임이 걸립니다. 제작자의 코멘터리에서 콜린이 페이를 만나고 싶어 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콜린이 페이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이라면 지그문트사가 기억 속으로 들어갔을 때 콜린과 페이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주 쉬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그문트사의 조작으로 인해 오히려 콜린의 행복한 기억이 퇴색되며 후회했던 기억만 비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리즈에 비하면 콜린의 고민은 너무 사소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제작자는 오히려 이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삶에서 그 당시 중요한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지만 삶의 마지막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